혹시 이런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나요? 왜 새치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까? 왜 머리만 감으면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끼어 나올까? 왜 두피가 괜히 뜨겁고 가렵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갈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두피 노화와 모발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욕탕에서 머리 감고 나오는데 정수리 부분이 더 비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했다든지, 아침마다 베개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든지, 염색을 해도 금방 다시 하얘져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신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 곳으로 이어진다는 걸 오랜 연구 끝에 확인했어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나 탈모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두피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신호입니다. 두피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모낭으로 가는 영양이 줄어들고, 건조함이 계속되면 멜라닌 세포가 약해지면서 흰머리가 빨라지죠. 반대로 말하면 이 작은 원인들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모발이나 두피 고민이 가장 먼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72세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정수리 쪽이 갑자기 행하게 보여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몇 가닥씩 빠지는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숫자가 확 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새치도 예전보다 빨리 보이고 두피가 자꾸 따가워져서 긁다 보니 비듬까지 생기고요. 그래서 일상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차갑게 머리를 말리던 습관 때문에 두피 혈류가 크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따뜻한 온풍과 가벼운 손 마사지로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두피 열감이 줄고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새치 속도도 훨씬 느려졌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두피 노화와 모발 변화를 직접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쪽 모세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영양 공급이 줄어들죠.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멜라닌 세포와 모낭이 동시에 힘을 잃게 됩니다. 한국식품과학 관련 연구에서 생강의 진저올과 쇼가올 성분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제가 만난 박영수 69세님은 두피가 차갑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는데요. 간단한 온열 관리를 시작한 후 새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1분에서 2분 정도 두피에 온열을 가하고 손끝으로 가벼운 원형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두피가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수분 유지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는 거죠. 한국 영양학 자료에서 생강 추출물이 면역 균형을 돕고 피부 장벽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미자 74세님은 두피 건조 때문에 비듬과 가려움이 반복됐는데요.
따뜻한 물로 샴푸하고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되셨어요. 샴푸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 유분층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샴푸할 때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염색 성분이 두피 장벽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거든요. 두피 보호막이 약해질수록 모낭 기능이 떨어진다는 국내 두피 연구 자료가 있어요. 최광수 67세님은 염색 주기를 한 달에서 2달로 넓히자 두피 따가움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색 후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염색 직후에 바로 샴푸를 하면 두피를 크게 건조시키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색 후 두피가 화끈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두피에 찬바람을 직접 오래 쐬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피에 계속 닿으면 혈류가 급격히 떨어져요. 혈류가 부족하면 모낭 세포 기능이 저하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김현진 68세님은 찬바람으로만 머리를 말리다가 온풍과 냉풍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라이기를 쓸 때는 온풍 70%, 냉풍 30% 정도 비율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피에 너무 가까이 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머리 말리실 때 어떤 바람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잠이 부족하면 두피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면 불균형은 모발 성장 주기를 교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국내 연구가 있어요. 정대원 65세님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시작했더니 가려움이 2주 만에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드시면 두피 열감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수면은 편안히 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피에 염증이 누적되면 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재성 70세님은 두피가 따갑고 빨개지면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었는데요. 염증을 완화한 후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규칙적으로 샴푸를 하시고 손톱 대신 손끝으로 부드럽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염증 상태에서 잦은 마사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두피가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날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낭이 다시 힘을 찾도록 돕는 생활법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피 온도가 1도만 변해도 모낭 활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외출 후에 찬바람을 두피에 오래 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 뒤와 정수리 중심으로 따뜻한 수건을 1분 정도만 대주셔도 충분해요. 두피 온도를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두피가 건조하면 멜라닌 세포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매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거품만으로 세척하는 날을 넣어 보세요. 샴푸 거품만 이용해서 세척해 보신 적 있으세요? 꾸준한 순환 자극은 모낭의 휴지기 길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힘을 주면 모낭이 손상될 수 있어요. 손끝으로 10초 정도 원형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 마사지 할 때 힘이 들어가진 않나요? 항산화 식품은 두피의 염증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반대로 자극적인 음식은 두피 열감을 키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나 대추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어떤 차를 즐겨 드시나요? 두피 자극을 줄이면 모낭이 스스로 회복할 공간이 생깁니다. 빗의 끝이 날카로운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빗살이 넓은 빗으로 천천히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빗을 때 두피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샴푸를 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품이 두피와 모발 사이에 노폐물을 부드럽게 감싸서 제거해 주거든요. 손에 샴푸를 덜어서 물과 함께 거품을 만든 다음 두피에 올려주세요. 직접 두피에 샴푸를 짜면 그 부분만 자극이 강해질 수 있어요. 헹굴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샴푸 성분이 두피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가려움과 염증의 원인이 돼요. 미지근한 물로 최소 1분 이상 충분히 헹궈 주셔야 합니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 부분은 거품이 잘 남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거리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두피에서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려서 사용하시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 주세요. 뜨거운 바람이 한 곳에 집중되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피 상태도 체크해 보세요. 두피가 뜨겁거나 따끔거린다면 그날은 찬물로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염증이 심할 때는 억지로 마사지하지 마시고 진정부터 시켜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모자를 쓰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모자는 두피 혈류를 방해하고 통풍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헐렁한 면 소재 모자를 선택하시고 오래 쓰고 계신다면 중간중간 벗어서 두피에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흰머리와 탈모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두피가 조금씩 지치면서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염색, 영양제, 고가의 시술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정작 두피가 회복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늘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유전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실제 연구와 현장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요. 두피의 영양과 순환이 다시 흐르면 멜라닌, 세포도 모낭도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류가 떨어지면 세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두피가 건조하면 비듬과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염증이 쌓이면 모낭이 약해져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심해지고 결국 모발이 다시 자라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확히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피 열감이 줄어들고 빠지는 머리카락이 안정되고 모발에 힘이 생깁니다.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의 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흰머리 속도도 서서히 늦춰지고 전반적인 두피 컨디션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두피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된 자극과 영양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만 하신다면 아침에 두피 온도부터 먼저 올려주세요. 따뜻한 수건을 정수리와 귀 뒤에 1분만 대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두피 순환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두피가 가벼워지고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샴푸 방법, 드라이 습관, 식습관까지 하나씩 더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두피가 다시 건강을 찾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